연희는 부모 얼굴을 모른다. 태어나자마자 보호시설로 보내졌고 기억 속 어른은 늘 바뀌었다. 그래서일까? 연희는 사람 앞에서 항상 먼저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웠다. 27살에 결혼했다. 남편 재우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연희는 착하고 말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며느리가 되었다. 결혼식은 조용했다. 하객도 많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멀리서 연희를 훑어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문제는 시댁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였다. 이게 국이야? 간도 안 맞네. 밥상을 차리면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들어 올리곤 했다. 연희가 조금만 실수해도 돌아오는 건 냉랭한 한마디였다. 요즘 애들 부모도 없이 자라서 그런가 예의라는 게 없어.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빨래가 조금만 늦어도 모든 말끝에는 고아가 붙었다. 시어머니는 연희를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에 들어온 이방인 취급했다. 재훈이 말리면 목소리는 더 커졌다. 내가 여자한테 홀렸구나. 고아 하나 데려와서 집안 망치려고? 연희는 울지 않았다. 울면 더 약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통 앞에 섰다. 수세미를 꽉 쥐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밤이 되면 연희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대신 생각했다. 언젠가는 괜찮아질까. 하지만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연희를 깨웠다. 청소 제대로 해. 구석에 먼지 그대로야. 네. 다시 하겠습니다. 연희는 대답했다. 언제나처럼. 결혼은 조용했고 남편은 착했고 연희는 참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그냥 두지 않았다. 연희는 집안일을 하며 조용히 재봉을 배웠다. 동네 주민센터 무료 강좌였다. 처음엔 시간을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바늘을 쥐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손이 알고 있었다. 실을 꿰고 천을 젓고 바늘을 밀어넣는 동작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다. 연희 씨, 처음 하시는 거 맞아요? 손이 엄청 빠르네요. 강사가 놀라워했지만 연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바느질을 할 때면 마음이 편해졌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번에 아버님 지인 환갑잔치가 있어. 집안 체면이 달렸어. 고급 장식 패널 하나를 내밀며 덧붙였다. 이런 건 밖에 맡기면 돈이 아까우니까 내가 만들어. 사흘 안에. 연희가 망설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못하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야. 재훈이 어머니, 그건 너무하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방문을 닫았다. 연희는 말없이 밤을 새웠다. 바늘이 오르내릴 때마다 손은 더욱 정확하게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 대신 바느질을 하는 것처럼. 첫날 밤, 둘째 날 밤, 셋째 날 새벽까지. 완성된 장식은 전문 업체 작품보다 정교했다. 환갑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이거 어디서 맞췄대요? 장인이 만든 줄 알았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했다. 내가 엄하게 가르쳐서 그래요. 연희는 그날도 설거지통 앞에 서 있었다. 손끝이 바늘에 찔려 아팠지만 아무도 몰랐다. 며칠 뒤 집 앞에 중년 남자가 찾아왔다. 복지재단 직원이었다. 혹시 연희 씨 맞으시죠? 어릴 적 기록을 정리하다가 출생병원 기록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는 설명이었다. 같은 날 대형 병원에서도 연락이 왔다. 25년 전 신생아실 기록 중 일부가 바뀐 정황이 있습니다. 연희는 처음엔 웃어넘겼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도 쓸데없는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네라며 불쾌해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시어머니가 연희 방을 뒤지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것. 안에는 아기 손싸개 하나가 들어 있었다. 연희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다. 보호시설 선생님이 내가 태어났을 때 함께 왔던 거야 라고 준 것. 희미하게 병원 로고가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그 병원 이름을 알고 있었다. 25년 전 자신이 아들을 낳았던 바로 그 병원이었다. 설마. 시어머니는 손싸개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재훈에게 보여줬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이야. 재훈의 얼굴이 굳었다. 연희도 거실로 나왔다. 세 사람은 말없이 손싸개를 바라봤다. 다음 날 DNA 검사 의뢰서가 도착했다. DNA 검사는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재단 직원, 병원 관계자, 그리고 한 쌍의 부부가 조용히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결과는 연희도 시어머니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연희는 25년 전 명품 패션 그룹 회장 부부가 신생아실에서 잃어버린 딸이었다. 한신그룹, 그 한신그룹요?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프랑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를 수입하고 국내 최고급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그 회사. 백화점 명품관 전체층을 차지하는 그 이름. 당시 병원은 신생아실 시스템 오류로 혼란스러웠다. 비슷한 시간에 태어난 아기들, 기록 착오, 담당 간호사의 실수. 아이는 바뀌었고 연희는 보호시설로, 다른 아이는 재벌가로 갔다. 저희 딸이 이렇게 살았다니. 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목엔 섬세한 자수가 새겨진 명품 스카프가 감겨 있었다. 친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친어머니가 연희의 손을 잡았다. 바늘에 찔린 상처투성이 손을. 이 손 우리 어머니 손이랑 똑같아요. 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어머니는 평생 자수장인이셨어요. 손끝으로 천을 읽는 분이었죠. 저도 어릴 때부터 바늘을 잡고 자랐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연희가 왜 바늘을 처음 잡았을 때 손이 기억했는지, 왜 그토록 정교하게 바느질을 할 수 있었는지. 그건 배운 게 아니었다. 타고난 것이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은 고아라는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살았지만 그 손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집안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무시하던 며느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고아, 부모도 없이라고 던졌던 모든 말이 돌아왔다. 재단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법적으로 학대 신고도 가능합니다. 정서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연희에게 향했다. 연희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연희를 봤다. 연희는 말했다. 저를 아프게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굶어 죽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렸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구나. 친부모는 연희에게 모든 걸 보상하겠다고 했다. 잃어버린 25년을 되찾아주겠다고 했다. 연희는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연희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다. 괜찮아요.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도 그러실 거예요. 몇 달 후 연희는 친부모의 지원으로 아동복지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신생아 사고 방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었다. 더 이상 자신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시어머니는 재단 급식 봉사를 다녔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밥을 퍼주며 조금씩 변했다. 어느 날 연희와 시어머니가 재단 식당에서 마주쳤다. 연희야. 네, 어머니. 미안하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재훈은 여전히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친부모는 연희를 조용히 지켜봤다. 연희는 더 이상 고개를 먼저 숙이지 않았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기꺼이 숙였다. 핏줄은 바뀔 수 있어도 사람의 선택은 남습니다. 연희는 말한다. 그리고 오늘도 조용히 바늘을 든다. 누군가의 삶을 다시 꿰매기 위해. 며느리라는 이름은 이제 그녀를 정의하지 않았다. 연희는 연희로 살기 시작했다. 끝.